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매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만원 투자해서 4년 만에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낸 경매 사건입니다. 위치는 부평역에서 약 480m 거리에 있는 시장 로타리 남측에 있는 롯데 시네마가 있는 다운타운 빌딩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36평에 근린 상가이고 감정가는 2억 5,500만원, 최저가는 2번 유찰돼서 1억 2,495만원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66 부평동 다운타운 11 빌딩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이고 토지 면적은 5.76평,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36.32평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는 동일인입니다. 감정가는 2억 5,500만원, 최저가는 2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49%인 1억 2,495만원입니다. (2015년 9월) 어느 날 삼성건설 후배이며 현 직장의 동료인 김 차장이 경매로 입찰하셨다고 저를 찾아와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위치와 면적, 금액 모두 적당한 물건이고 권리 분석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응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입찰 금액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1억 2,495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되죠? 후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은 본인이 정해야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권리 분석이나 경매 절차에서의 주의점이고, 그랬더니 그 후배는 돈이 없어서 1억 3천만원 이상은 어렵고 1억 3천만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금액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몇만원 없어도 그만이니까 몇만원 더 써라. 그랬더니 몇만원? 그러더니 그럼 5만원이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1억 3천만 5만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입찰 결과 2명이 응찰해서 한 명은 1억 3천만 원을 신고했고 후배는 1억 3천 5만 원을 신고해서 5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경매는 이렇습니다. 초보자들은 큰 단위에서 고민하다가 결정이 되면은 그 금액을 쓰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경매 법정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고민해서 큰 금액은 결정하고 그 금액에다가 몇만 원 더 써서 이렇게 그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경매 가격은 작은 단위까지 상세하게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1억 2,999만 9천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1억 3천만 원 쓴 사람에게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한참 머리를 써서 상세하게 쓴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적은 사람한테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10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파주 교화지구 운암 퍼스트빌에서 나온 사건인데 차차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임대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반토막으로 떨어져 있지만 응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들어와도 한두 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은 전액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즉 1억 1,100만 원을 연이율 3.8%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현금 655만 원을 납부했고 취등록세 800만 원을 납부해서 이 물건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투자 금액은 2,705만 원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은 여러분들도 다 있겠죠? 이 금액이 없어서 응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경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본건은 지하철역도 가깝고 로타리에 위치해서 입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용 면적도 36평으로 매우 넓은 편이고 이러한 업종에 가장 잘 맞는 업종이 보험 대리점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대차가 시세보다 매우 적게 표시되어 있지만 응찰하고 나서 시세를 반영하게 되면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경매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응찰할 때는 현재 임대차 조건보다도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응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낙찰 직후에는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현 상태를 유지했지만 2년 후에는 시세를 반영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본건이 특이한 점은 이 상가의 임차인이 옆 호수의 상가와 가운데 벽을 허물고 두 상가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를 한다면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옆 상가와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두 상가 사이에 벽을 다시 세워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물건도 낙찰 후에 60만 원 주고 칸막이 공사를 해서 두 개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험 대리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 직전에 2021년 12월까지 보험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보험 대리점과 같이 이전을 쉽게 하지 않고 현금 수입이 많은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이러한 그 임차인을 가지고 있는 상가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찰받아서 매월 임대료 120만 원에서 대출이자 35만 원을 차감하면은 월 순수익은 85만 원이 되고 이 돈으로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도 바로 임대 보증금으로 회수했고 월 임대료와 월 대출 이자의 차익만 발생해서 이제 회사 생활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용돈으로 가지고 술집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 없이 월 용돈을 받는 것이 경매의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지 4년 후에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물건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감정가보다 1천만 원 싼 2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먼저 매수자는 보증금 2천만 원과 대출금 1억 1천만 원을 승계하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억 1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를 차감한 월 순이익은 85만 원이고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9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투입 금액 1억 1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은 연 수익률은 9.27%가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연 수익률이 9.27% 나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양도 차익 1억 1천만 원과 순 임대료 수익 3,170만 원을 합해서 총 수익은 1억 4,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수익률은 3,542만 5천 원을 실제 투자한 금액 2,705만 원을 나눠서 131%가 되는데 요거는 초기 2년간이고 2년 차에서는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인상해서 입찰 보증금도 전액 회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푼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524%인데
사실상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돈 한 푼도 없이 월세만 85만 원, 연 900만 원씩 받게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찾고 싶은가요? 이런 물건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물건들이 경매 물건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볼 줄을 모르고 분석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상가 반토막이다 하게 되면은 요즘 상가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서 응찰을 잘 하지 않는데, 물건을 잘 살펴보고 용도와 면적과 금액 그런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좋은 물건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물건이 2018 타경 23,928호 사건인데, 이 사건도 요 후배가 갈아타기 위해서 찾았던 물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